사랑은 주되 주도권은 빼앗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아프고 가장 현실적인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유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모은 재산, 내 새끼 잘 되라고, 내 자식 편하라고 아낌없이 다 주었습니다. 집도 넘기고 땅도 넘기고 이제 너희가 편하게 살아야지 하며 마음 편히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화 한 통 없는 자식, 부모를 짐처럼 여기는 차가운 눈빛, 그리고 텅 빈 통장과 병든 몸뿐이었다고 하소연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맞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놀랍게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유산을 미리 준 부모의 60% 이상이 오히려 자식과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아프다 해도 바빠서 못 가요? 외롭다 말해도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라 말하고 그 유산으로 새 차를 뽑고 여행을 다니는 현실. 이것을 단순히 불효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픕니다. 사랑과 희생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상처입니다. 물론 사랑도 중요하고 가족 간의 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합니다. 주도권 없는 부모는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그 끝이 비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고 답하려 합니다. 이런 배신은 왜 생기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막아야 할까?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해답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배신으로 변하는 이유 4가지 현실적인 진실. 왜 이런 비극이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심리와 현실이 얽혀 있습니다. 1. 재산을 넘기는 순간 부모의 주도권은 사라집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0세 박금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몇 년 전 결혼을 앞둔 큰아들에게 살던 아파트를 넘겨주셨습니다. 신혼집 필요하잖아. 엄마가 살던 집 내 이름으로 해줄게. 하지만 명의 이전이 끝난 후 아들 부부가 함께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어머님, 저희 신혼집인데 따로 계시는 게 어떨까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역시 엄마 여긴 이제 제 집이잖아요. 우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라며 거들었죠. 결국 박금자 씨는 살던 집을 나와 고시원 같은 원룸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의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는 갑자기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재산을 모두 주면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관계는 사랑이 아닌 냉정한 거래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받을 것을 다 받았다고 느끼며 심리적으로 분리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고마워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재산을 주지만 자식은 이제 받을 만큼 다 받았다고 생각하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인 거리를 두게 됩니다. 가족 관계 전문가들은 이를 심리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미리 유산을 정리한 뒤 자녀와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부모가 57%에 달한다는 통계는 이 현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 부모가 약해졌을 때 자녀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져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식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미 재산을 다 넘긴 상황에서는 형이 집 받았잖아. 그럼 엄마 모시는 것도 형이 해야지. 나는 받은 게 없는데 왜 돌봐야 해요? 라는 책임 회피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식이 여러 명일 경우
책임은 서로에게 미루고 도움은 아무도 안 하려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4. 부모와 자녀 간 법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큽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명의는 내 걸로 해줄게. 그래도 여긴 내가 사는 집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적으로 명의가 넘어간 순간 그 재산은 온전히 자식의 것이 됩니다. 부모는 정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식의 괴리가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지키는 3가지 현명한 유산 전략. 이러한 비극을 막고 사랑을 지키면서도 내 권리를 잃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주도권은 잃지 않는 현명한 유산 설계입니다.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3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조건부 증여 사랑과 책임을 함께 건네세요. 내 자식인데 굳이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식들은 오히려 엄마, 아이의 조건 정해두세요. 서로 오해 없게 책임감 있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병원 가는 날엔 동행해 주기,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들르기와 같은 조건을 문서로 남기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정 때문에 애매하게 넘겼다가 나중에 그 정이 상처로 돌아오는 비극을 막고 자녀의 책임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 공증 유언장 말 대신 문서로 마음을 남기세요. 말로 하면 다 통하는 사이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이야기는 결국 가족 간의 싸움으로 돌아옵니다. 자필 유언장은 형식이 까다로워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나 공증인 입회하에 법적 효력을 갖춘 공증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산 분배뿐 아니라 큰아들, 내가 엄마 병간호하며 늘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 이 집은 그래서 내게 준다와 같은 마음까지 함께 남기세요. 이 한 문장이 그 어떤 재산보다 강한 마음의 울타리가 됩니다. 3. 신탁 제도 내 자산은 맡기고 내 자리는 지키세요.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내 돈을 관리하지? 치매 오면 내 통장 자식이 다 가져가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들어주는 제도가 바로 신탁입니다. 내 재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쓰고 아프거나 판단이 어려워지면 대신 운영해주는 방식입니다.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식이 부모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재산을 건드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10억 원 자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 5천만 원, 내 집 한 채도 충분히 신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마지막 설계를 위한 5단계 실천 가이드. 이제 막연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 5단계만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 자산 지도 그리기. 지금 가진 모든 재산을 한 장에 정리하세요. 부동산, 금융자산, 연금, 그리고 부채까지 포함하여 내 자산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2. 건강 상태 및 돌봄 가능성 점검. 재산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내 몸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을 정리하고 향후 간병인이나 요양원 등 돌봄을 어떻게 받을지 계획하세요. 3. 내 뜻 정리하기. 마음의 유언 초안 쓰기.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내 마음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왜 주고 싶은가? 장래나 간병에 대한 내 생각은 무엇인가? 를 솔직하게 기록해 보세요. 4. 전문가와 상담 스케줄 잡기.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무사, 공증인, 시중은행, PB센터 등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면 모든 걱정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 자녀와 대화하기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담담하게 대화를 시작하세요. 미리 정해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방법임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한평생을 헌신하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와 예고 없이 무너지는 건강 앞에 우리의 목소리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유산은 단지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마지막 챕터를 내가 직접 연출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재산을 지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마음, 나의 품격, 나의 마지막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여러분 손으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준비는 결국 나를 지키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까지 함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